안녕하세요. 발로 뛰는 부동산의 최영수입니다. 네, 지금 마곡지구를 역세권별로 탐방 중인데 오늘 남아있는 이 역은 어딜까요? 예, 오늘은 제가 제목에도 정했지만 호재 부자 9호선과 공항철도가 만나는 마곡나루에 지금 나와 있고요. 오늘은 마곡나루 상권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에서 호재부자 마곡나루역이라고 하셨는데 어떠한 호재들이 있나요? 예, 마곡나루역은 마곡지구 전체에서 사실 인기가 가장 많았던 곳입니다. 일단 호재는 당장 5호선, 9호선 이미 환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급행역도 진행이 됐었죠. 그리고 또 이제 9호선 급행역이 진행되고 이제 공항철도가 또 환승을 하다 보니까 여의도, 강남 이런 데까지 가까운 이제 역이 되고 나름 이제 각광을 받고 먼저 가장 오피스텔이 먼저 이익을 봤었죠.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아지다 보니까요. 그리고 이제 서울식물원이 개관을 하면서 그 중앙광장과 함께 특별계획구역이라는 게 아직도 개발 이슈가 있습니다. 요번에 특별계획도 이제 롯데 쪽에 이제 그 입찰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곧 거기에 삼성동 코엑스 같은 마이스 산업단지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곳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그 좀 국제 업무단지로서 크게 변모를 할 때 가장 중심의 위치에 놓이게 되는 곳이 바로 마곡나루역입니다. 교통도 괜찮아지고 그 다음에 기업도 더 들어와 있고 그리고 현재 앞으로 드러나는 그 유동인구가 가장 크게 증가할 곳이다 보니 인기도 많았고요. 현재도 당장은 아직까지 공사 현장이 많고 하다 보니까 조금 상권이 아직 크게 확장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상권이 많이 발달할 수 있는 호재들이 되게 많은 곳입니다. 특히 서울식물원 앞으로 이제 특별 그 상권이 또 하나 만들어지는 곳이 있는데요. 호수공원 앞으로 해서 좀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서울시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한다면 서울시에서 향후에 크게 대표할 수 있는 상권 중에 한 곳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많은 곳이 바로 마곡나루역입니다. 네, 들어보니 호재들이 정말 많아서 앞으로도 마곡나루역을 눈여겨봐야겠는데요. 아까 마곡나루역 상권을 같이 한번 둘러봤는데 상가가 잘 갖춰져 있는 곳도 있고 빈 상가들이 쭉 늘러져 있는 상가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잘 되는 상가, 잘 안 되는 상가 어떠한 특징들이 있나요? 네, 제가 양천 향교역, 발산역, 지금 마곡나루역까지 세 번째 이미 둘러보고 있잖아요. 근데 공통점들이 있어요. 특히 양천향교역에서 보셨을 때 아시겠지만 잘 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이 격차가 굉장히 컸었죠. 그리고 발산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산역 공항대로 이남과 이북, 그래서 공항대로 이남 지역과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짚었는데 마곡나루역 역시도 그 부분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마곡나루역도 원래 대우조선해양이라는 큰 회사가 들어오기로 했다가 회사가 안 좋아지면서 그 땅을 다시 재매각하고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직도 빈 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가는 먼저 들어와 있는데 기업들은 입주하지 않은 상태고 자체 오피스텔과 오피스 그리고 아파트만 가지고 현재 상권이 만들어지기에는 조금 아직은 유동인구가 이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마곡나루역 같은 경우는 그 동선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커요. 그 우리 연예인 피 개그맨 분이 가지고 있는 상가가 있는 곳 아마 제가 사진상에 찍어놨는데요. 그 마곡나루역 안에 중심 사거리가 있습니다. 스타벅스도 들어와 있고 백종원 관련된 그 브랜드들, 백종원 대표 관련된 브랜드들 막 이렇게 몰려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사거리는 좀 그래도 나아요. 하지만 그 사거리를 딱 벗어나서 아파트하고 붙어 있다든가 또 이제 공사 중인 곳이라든가 이런 곳은 양천역과 다를 바 없이 다 비어 있는 상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곡나루역은 상권이 되게 발달된 곳이 작아요. 작은데 그리고 최근에 SBS에서 운영하는 이게 방송에도 나오기도 예능 방송에도 나오기도 하기도 했었지만 그런 부분들은 극히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아직도 상권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곡나루역은 이제 조금씩 기업들이 입주를 하고 특히 최근에 이제 또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대규모로 들어설 예정이고 넥센타이어 입주하고 하면서 조금씩 확장이 돼 가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아직은 좀 그 개발 예정 구역들이 확보되지 않다 보니까 나쁜 곳과 좋은 곳 차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상가를 보면은
동선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마곡나루역도 마찬가지로 대로변이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그 오피스텔 내부에 유동인구가 발전되어 있는 그 라인을 따라서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또 내부의 사거리 그쪽으로 메인 상권이 잡히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결국 오피스텔 사람들이 모이는 곳, 사무실들이 모이는 그러한 유동동선에 있는 상가들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유동동선이 작은 대로변 라인들이 역시 마곡나루도 조금 힘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제 그 기업들 입주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이스 특별구역까지 완성이 된다 한다면 서울 어느 곳에 내놔도 못지않을 상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역시 상가는 동선이 참 중요하다는 걸 오늘도 다시 알게 됐는데요. 끝으로 마곡나루 전망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뭐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마곡나루역의 관건은 특별계획구역입니다. 특별계획구역이 들어서게 되면 그 계획 이제 도를 본다 그러면 지하도까지 마곡역까지 이제 연결이 돼요. 그러면서 5호선, 9호선, 공항철도 3개 노선이 환승하는 역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급행역까지 있죠. 그리고 특별계획구역이 들어서게 되면 이제 가장 전반적으로 좀 광역화가 됩니다. 지금은 강서구 지역 상권에 불과하지만 이제 앞으로 마지막 시간에 제가 얘기할 마곡역까지 아울러 가지고 큰 광역 상권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된다 한다면 서울의 서부, 저는 개인적으로는 서부권의 가장 큰 상권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호재들 개발 이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좀 조심스러웠던 거는 분양가가 마지막에는 좀 많이 고가의 분양이 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래도 수익률이나 이런 게 낮을 수는 있는데요. 투자 입장에서 그리고 임차인들도 임차인 입장에서 들어올 시기를 되게 잘 저울질해서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점점 이제 늘어나는 상권으로서 마곡나루역 상권도 큰 기대가 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만으로 보면은 마곡나루역 상권도 역시 크게 기대할 만한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하고 다음 역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